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이 서두 부분에 너무 핏대를 올리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오늘 지금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예, 좀 늦어지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요. 유동규와 이재명의 직접 대화, 그거 대부분 뻥이었네 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동규는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한테 자신의 이 영향력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좀 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시를 해서 내가 딱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는 자기가 질책을 당하고 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죠, 허풍을 좀 떨기도 했던 것 같아. 한마디로 뻥쟁이였던 거지. 자, 근데 단순히 이렇게 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는요, 지금까지 뭐 법정에서도 그렇고, 아니 검찰 진술에서도 그렇고, 법정에 들어오기 앞서서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그러고요, 항상 자신이 이재명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자신이 이재명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 성남시장이 돼서 이 성남시장 그 인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자기가 건설 부분 간사였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 이재명의 건설 부분 계획은 딱 지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과장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지금까지 자신이 이재명을 직접 만나서 직보했다라고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김문기랑 같이 들어가서 직보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직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도 슬슬 이제는 아니다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아니라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그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랑 같이 들어가서 대면 보고를 드렸다. 그러면서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뭐 설명을 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뭐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성남 공단, 성남시 제1공단에 공헌하면 하면 된다라고 큰 소리 그렇게 막 주장했고, 그래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가 다 뻥이더라. 이제 와서 그게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말을 바꿔요. 그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은 오늘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유동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한 절반 이상은 거짓말이라는 게 됩니다. 나머지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가 진실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유동규는 지금까지 이재명과의 신분을 엄청 과시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장동을 비버리 힐스, 한국판 비버리 힐스로 개발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가 시장실을 찾아가가지고 왜 그런 발표를 하셨느냐고 이렇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래? 안 그래도 나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야, 앞으로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 같았으면 안 그래도 내가 욕 먹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부하라는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야, 이 새끼야, 네가 나한테 댐비냐? 이라고. 네가 또는 뭐, 네가 불난질에 붙인질하냐? 이라고 승질을 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대. 아,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대. 그 정도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유동규가 상전이지. 그 말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 그리고 실제 이 얘기가 남욱의 정영학 녹취록에서 남욱의 발언으로 나와요. 그리고 유동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바뀝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자기가 건설 부문 간사를 맡았고, 그래서 건설 관련 공약은 다 내가 짰다. 건설 관련 정책은 다 내가 짰다는 식으로 크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많이 깨졌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재명 시장이 건설 분야 전문가 맞죠? 그래서 유동규 네가 가지고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고 질문하고 그래서 끝내는 이재명 시장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바꾸라고 한 거 맞죠? 맞대.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질문에 답을 못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맞대. 그러면서 자기가 맨날 처음에는 유동규 본인이 자기가 건설 분야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분야, 도시개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주장하더니 나중에 말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자기가 더 전문가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재명 시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라는 식으로 또 말이 바뀝니다. 쥐가 정책 다 짰다더니 말이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사실 계속해서 유동규 진술이 바뀝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는요, 법정에서 그날 한 주장도 그날 바뀌기도 해요. 자, 또 있습니다. 자기는 이재명을 자주 만났다고 주장을 했어. 필요하면은 일주일에 3번도 만났고, 뭐 적게는 한 달에 1번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는요, 오늘 법정에 와서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일단 비버리 힐즈 부분은 그래요. 이재명 시장한테 한 말이 아니라 정진상 실장한테 한 말이었다. 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장님이 아니라 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실장님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남욱이한테 했는데 남욱이가 좀 오해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재명한테 그렇게 떠든 것처럼 잘못 전달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오늘은 또 뭐라고 바뀌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진상한테도 말한 게 없는 것 같아. 아마 남욱이 착각한 것 같아. 남욱이 한 말 자체가 틀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남욱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막 비버리 힐스 계획 이게 나오니까 유동규가 시장실에 찾아가가지고 뭐 한바탕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신문조서에서 검찰이 물어봐요. 진짜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유동규가 아이 그거 내가 정진상한테 한 말인데 남욱이 오해한 거예요 라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는 내가 정진상한테도 말한 거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버리 힐스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재명 시장한테 따졌다 이런 얘기가 좀 항의성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법정에서 되게 한번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쨌거나 보면은 한 가지 유동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 중에서 한 가지는 확실히 깨졌죠. 비버리 힐스 부분. 자, 두 번째. 빈번하게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가서 대면 보고를 했다. 필요할 때는 일주일에 3번도 들어가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한 달에 1번 들어갔다. 오늘도 그 얘기를 했다 그러대. 자, 그런데 문제는 검찰 피신조서에는 보면은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한테 야단을 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 독단적으로 인터뷰 좀 하지 마라. 협의 좀 해라.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 라고 질책을 합니다. 자, 대면 보고를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면 협의하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자, 또 있습니다. 이재명은 너무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내가 대면 보고를 들어가는 게 좀 힘들었다. 라고 또 지난주에 법정 진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직접 안 들어가고 정진상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대체했다. 그럼 정진상이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정진상한테 보고하는 거나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정진상이 너 왜 자꾸 대면 보고 안 하고 나한테 와서 이러냐. 시장이 승질내더라. 한번 가봐라. 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빈번하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자주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더니 그거 뻥이네. 그렇게 이재명 시장 자주 만났다더니 그거 뻥이네. 심지어 이재명한테 가서 따졌다더니 왜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라고 따졌다더니 그것도 뻥이네. 다 뻥이네. 이것만 뻥일까? 또 있습니다. 유동규는요, 지난번 법정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진술 조서에서도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성남 도시공사 혹은 그 성남 그 시설관리공단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유동규 네 권한이 어디까지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제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 직원 채용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했다. 그래서 정민용이라든지 김민건을 채용하는 것도 내가 했고 사실 이 부분까지는 내가 성남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는 내 권한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난번 지지난주인가 재판에서도 한번 했었고요.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민용, 김민거를 채용하는 거는 성남시와 협의해서 했다. 새로운 추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그럼 왜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지난번은 내 기억의 착오다. 자, 점점 말이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유동규가 처음에는 자신의 이 능력과 권한이 상당히 큰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점점 권한과 능력이 별것 없었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사업을 주무르면서 거기서 428억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 내가 그럴 만한 권한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바꾸는 거죠.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 유동규 진술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검찰 측 주장대로 그 이재명 대표의 배임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재명과 대장동 사업자 간의 직거래 라인이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지. 그죠? 자, 이 부분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지난번 법정 진술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이재명은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한테도 나는 거기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되면은 상관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했다. 자, 심지어 뭐라고 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변호인이 물어요. 아니 이 공단 공원화 사업만 되면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이 말이 이게 최저선을 그은 거지. 이 공단 공원화 사업 외에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니다. 상관없다. 아니다. 공단 공원화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였다.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검찰 진술 조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또 바뀝니다. 이재명이 직접 했다라면서
말 흉내까지 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말투를 흉내까지 내면서 우리 보통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뭐 빙의해서 했다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그 상황극을 한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말투까지 흉내 내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난 이거밖에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개인기까지 동원해서 하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뭐라고? 실은 그거 이재명 대표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정진상한테 들은 말이라고 또 말을 바꿔요. 난 진짜 이것까지는 되게 몰랐네. 아니, 진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이재명은 공단 공원화 사업만에만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었다. 대장동이 어찌 개발되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 나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다. 그 변호인이 계속 추궁을 해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개발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더 얻어야 되지. 최저선을 공단 공원화 사업으로 한 거지. 그 이상 얻지 말아라. 이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다. 공단 공원화 사업만 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말투를 흉내내면서 나는 공단 공원화 사업에만 관심 있어.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투 흉내까지 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와 그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또 법정에서 뭐라고 한다고? 아니 그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정진상한테 들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그렇게 디테일하게 마치 말투를 흉내내가면서 하더니 오늘 말을 확 뒤집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도대체 이 사람한테 진실이 뭘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무기 한 말 아니냐는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슬슬 지가 직접 이재명하고 대면을 해서 들은 얘기다. 또는 이재명이 직접 나한테 한 얘기다라고 한 얘기가 전부 다 실은 나무기가 한 얘기다. 나무기가 오해를 했을 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혹은 정진상이 그런 말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이 바뀌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진실이 뭐야 도대체. 종합을 하면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 유동규가 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나한테 이런 걸 맡겼다. 내가 이런 걸 보고를 했다라는 말 다 거짓말인 거지. 이제. 다 거짓말인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그 김문기를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그 얘기도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주 보고를 못 들어갔다니까? 보고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터졌었기 때문에 대면 보고를 안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슬슬 바뀌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돈을 줬네, 받았네, 이거를 그런 부분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428억의 천화동인 1호에 유동규 몫이 있네, 없네, 내가 돈을 줬는데 어쨌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왕창 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재명을 만났다 말았다. 아니 자기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주장해놓고 자기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쳐놓고 그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놓고서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던 거는 그럼 뭐야 도대체. 유동규가 법정에서 정진상을 만나든지 김용을 만나든지 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든지 큰 소리 쳤대잖아.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맨날 무슨 이재명 대표 거짓말 한다고 막 큰 소리 쳤죠. 근데 거짓말은 지가 하고 있잖아. 정말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그렇게 자주 보고를 들어갔다는 것조차도 거짓말했다는. 보고 횟수 자체를 거짓말할 이유도 없지 않나? 참.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을 직접 만나서 보고했고 이재명한테 직접 들었다고 한 얘기는 정진상한테 보고를 한 거고 정진상한테 들은 얘기고 근데 그마저도 이제는 확실치 않다로 바뀌느니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다시 포인트가 잡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검찰에서는 왜 그런 진술을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진술의 대부분은 문제가 되는 진술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검사님을 믿고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작년 9월 이후에 나온 진술을 드린 거죠. 그러면 그 시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되짚어 볼 수밖에 없죠.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는 그 고비마다 장시간의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9월 달에도요, 이 장시간의 면담 시간이 있었던 걸로 나오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도 3일에 걸쳐서 2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라는 기록이 또 등장을 하죠. 자, 밀실에서 면담만 하고 나면은 진술이 바뀌는 이 황당한 상황.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동규는요, 자기가 자필 진술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자필 진술을 쓰기 전에 면담을 하잖아요, 또. 그럼 도대체 그 면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밀실 면담 하니까 검찰에서 발끈해가지고 무슨 밀실 면담이냐, 보고서 다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고서 중에, 그 당시 수사 보고서 중에 상당 부분은 뒤늦게 제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CD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 CD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걸까요? 그런 얘기하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지금 상황을 보면 숨기는 검찰이 범인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2298분, 그러니까 2300여 분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좋아요 수가 1578개 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좋으십니까? 예. 후원해 주신 분 잠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까요? 예. 제대로 싸우자님, 예, 그 다음에 분노의 똥침님, 예, 정말레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요. 분노의 똥침님, 소소한 금액이지만 강의료 냅니다. 라고 하셨. 아유, 감사합니다. 대장동 자세히 알게 되셨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예,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재판 들어가서 이렇게 쓰고 기록하고 또 내용 파악하는 게 사실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제일 맥 빠지는 게 언제냐면 유동규가 처음에 막 핏대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대 올리는 거 얼마나 열심히 받아 쓰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 지나잖아요. 그 핏대 막 올려놓고 조금씩 이제 그러면 핏대를 막 올리면 이제 재판장도 와서 달래고 검사도 막 개입해가지고 그러면 되느냐고 그렇게 막 항의하고 또 이 변호인도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이러면서 또 살살살 달래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삭상 이렇게 수그러듭니다. 그 수그러들었을 때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에 핏대 올리고 했던 얘기들이 또 슬슬슬슬 철회가 돼. 완전 뒤집는 얘기들이 나와. 그럼 그때부터 그 열심히 쓰던 게 승질이 나게. 그럼 나는 쓰는 게 얼마나 승질 나겠어. 응? 아니 아까 이렇게 핏대 올리면서 진실이 뭐다 막 이렇게 하더니 조금 있다가 기억나지 않는데 나중에는. 왠 줄 아세요? 핏대 올리면서 한 그 얘기와 정상반되는 검찰 진술 조서를 갖고 오는 거야. 니 이 얘기 하지 않았냐? 그리고 검찰 진술 조서도요. 제가 뭐 시기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마다 틀려진 얘기를 다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도대체 진실이 뭐냐?
매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유동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순간에 기운이 확 빠져요. 아까 그렇게 열심히 받았었는데, 이씨, 내 지금까지 받았은 거 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 참. 그렇습니다. 예. 자, 송칠회님, 윤등 내려온대요. 올해 안에. 아, 진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아우, 진짜. 자, 분노의 똥침님, 코미디 그 자체라고 하십니다. 베리님, 다중이 인정! 진짜 얜. 아. 배동호님, 왕대포 유동규네요. 라고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예. 떡집 엄마님, 김준일 싹아지라고 하셨네요. 가은님, 맨날 재판 못하겠대. 유동규가 요새 맨날 재판 못한다. 오늘 그만하자. 야,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자, 이제 이대로 과연 언제까지 재판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약간 참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